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등에 관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얘기 하나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작성 등 그리고 잡다한 몇 가지 쟁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요 근래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는 파트. 전에는 이제 딱 한 문제 나오다가 요 근래 거의 두 문제 깔아버리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이라고 해서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 수가요, 수용 방식인 경우와 환지 방식인 경우로 대별해 봅니다.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일 때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각종 공사 시리즈라고 했어요. 토지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 농어촌공사,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가지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 밑에 있는 게 지방공사예요. 그래서 아까 국토부 장관, 국가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이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굳이 체계를 잡자면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SH공사, 경기도의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애들이고요. 얘는 굳이 체계는 누구? 지자체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수용 방식으로 갈 때요,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 한번 기억하실 게, 자, 조합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아까 지문 중에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규약과 정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해서 역세권 개발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시행자로 정한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한 번 시험 지문에 나와서 의미 없어요. 그냥 다시 공공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믿을 수 있는 자들 뒤에서 수용 방식 할 때 논의할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민간의 대표값, 토지 소유자, 이 아이 규약 등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게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 관련한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원칙은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이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 체계상 앞뒤가 안 맞는데요. 환지 방식일 때 아까 지자체 등이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고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등이라는 표현 해서 우리가 보통 국가, 지자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앞뒤가 안 맞아. 아까 환지 방식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와서는 지자체 등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놈이 누구야? 지자체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이따 문제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조합 관련해서는요, 조합은 면적 3분의 충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뒤에 나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 받아야 된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뭐를 작성해야 된다?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최근 시험 문제가 겁나 어렵게 나왔던 게 규약에 포함될 사항, 환지 방식일 때만 포함될 사항 이런 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기본 틀 용어 가십시다. 규약이라고 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 그들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약속을 규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조합은요, 정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죠. 시행자, 자, 변경 사유라고 해서 자, 일단 1년 이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 이 문제에서 구성할 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걸 갖고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1년 내 이걸 틀리게 뽑아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년 내면 오류예요. 다만 예외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겁나 긴단 말이야. 이걸 외워서는 안 돼. 해서 외울 때는 그냥 인가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인가 신청
인가 신청. 자, 볼까요?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신도시 건설하고 싶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인가 신청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몇 년? 1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착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착수는 몇 년? 2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1년 이내 신청해야 되고 2년 내 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1심 2차 그냥 이걸로 가셔야 돼. 요게 7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돼서 괜찮아. 1심 2차에서 1년 내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내 어떻다 착수를 해야 된다. 해서 키워드 뭐야? 신청. 또 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착수라고 하는 거. 1심 2차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심 2차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나중에 1심 2차를 외우게 된다고. 지난 수능 때도 설명 다 드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저 노란색이 있는 거 저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책에다 같이 색칠했던 그 추억밖에 없어. 저것도 책을 보니까 색칠해놨는데 다행이다. 왜? 안 해놨으면 지금 색칠이 되니까.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래서 1심 2차 1심 2차에서 하여튼 그렇게 고생들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또 욕 먹어가면서 또 수업 듣고 또 열심히 한다고 메모하면 메모한다고 지랄을 하고 재미없어하고 따분해서 졸고 있으면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고 눈치 보이게 또 일성에서 며칠 안 나오면 또 안 나온다고 깐죽거리고 해서 하여튼 그냥 그렇게 선생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서 고생은 젊어 산다 해서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젊은 걸로 간주를 하고 1심 2차 외우셔야 돼. 신청은 얼마? 1년 이내 착수는 얼마? 2년 이내에서 1심 2차 1심 2차 1심 2차 1심 2차 오늘 3초 하나 배우셨어? 다음 중 시골이 아닐까? 3초 만에 딱 고개 돌렸을 때 바로 보이는데 시골이 아니다. 3초. 시골은 멀리 가야 된다. 이렇게 갔었고 1심 2차 해서 나중에 시리즈로 가면 1심 2차 3초 이렇게 가면 된 거지. 얼마 좋아. 다만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감을 못 잡지. 아니, 그게 이제 뒤에 보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는 훈련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장을 자꾸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마약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약 교육 받아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하신 분이 있어도 마약 교육까지 받아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마약도 못 해보고 교육을 4일 동안 받아본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순간만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무식하게 1심 2차 3초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외웠으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도 뒤에 보는 훈련, 좀 이따 계속 뒤에 보는 훈련, 그 뒤에 보니까 없다 나와 있으면 감사의 기도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심 2차 3초에서 자 다시 설명드리면 시행자 지정된 놈이요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시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뭔 사단이도 하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 변경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는데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하고 있다. 뭔 일이 또 터진 거야. 뒤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빨리 사업 시행해야 되니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거나 1심 2차 하나 보시고 나머지 다 잡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보게 되면 조합의 설립 등에 관련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는 하나, 두 개 정도의 쟁점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먼저 조합은요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아까 개발계획 환지 방식일 때 주된 시행자 조합이라고 그랬었고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뭐 그렇다 치고요. 3분의 2, 2분의 1. 근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기초적인 개념. 이 조합에 관한 스토리의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틀려도 맞아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면적 3분의 2, 여기 와 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또는 이지랄 해갖고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숫자 좋아하지 마실까. 숫자 중에 답이 되는 숫자 오늘 하나 외우셨습니다.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1도매 1심 2차 이런 식으로 3초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 기존의 시험에 다뤄졌던 숫자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이런 것들 제가 별로 강조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보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숫자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는 몇몇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답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들면 항상 허벅지 한번 찍고 나서 나머지 지문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또는 이지를 해놨어. 그리고 지난번 또 최근 시험에서는 여기를 2분의 1, 뒤를 3분의 2 해서 숫자 바꿔치기.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둘 다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지문 틀리게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해서 이건 중요치 않고요. 이 파트에서 답은 100%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70%, 자, 그러면 공유지가 뭐 30평, 100평이라고 치고 70평, 30평 하면 면적 3분의 2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면적 다 합쳐서 사유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100평 중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는 이런 식인데 시험 문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다시 포함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제외한다. 틀린 편. 이렇게 갈 텐데 어찌됐든 이 중에서 딱 하나 외운다면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10년 역사에 가장 많은 문제 3번을 구성을 했습니다. 숫자는 막 해주고 꼭 면적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릭을 써요. 그래서 숫자 자체는 맞는데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설립 인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가볼까요? 앞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그들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규약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바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끄트머리 가야 되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조합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없는 자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답은 조합입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조합이고요. 구역 지정 전에 지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걸 내용을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도시개발부 6문제 중에서 제가 한 3문제 가까이 날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문제 맞추려고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를 찍을 때도요. 답이 잘 되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눈에 익은 거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이상한 거 찍으면 안 돼요. 오늘 문제, 특히 요 근래 문제 중에 엽기적인 이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자꾸 이제 쉽게 가면은 다음 중 마이 폰놈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잘 맞추고 뉴 페이스를 고르는 순간 거의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인가상의 변경.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이게 이제 인가를 받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또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경미한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상이라서 이때는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굳이 키워드를 외운다면 포함 신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의 설립 과정 요즘에 많이 구성 안 하고요.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상으로 봐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외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 큰 이슈는 안 되고 자, 등기 있어야 다 성립하게 된다. 해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등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시험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 설립했으면 논의할 주제가 조합원에 관한 쟁점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거 단순해요. 그저 땅 가지고 있으면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공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양반을 찍지 않았던 사람도 뭐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법이라서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선거권 할 때 무조건 한 표 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 구조야. 면적에 관계없이 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여기까지는 답이 안 돼.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왜? 법정 구조가 자격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의 구조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27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원래는 이 중간에 겁나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을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깔아주게 되면서, 자, 그런데, 자, 조합은, 자, 이 조합원이 이 부과금 또는 이제 안 내가지고 연체 이런 것들을 내지 않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됐었는데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조합원은 조합 운영을 위해서 각종 경비 등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길게 써 있고 안 내면 어떻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하나하나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너무 복잡스럽고 시군구,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서 시군구청장 이 세금 받는 애거든요, 실무적으로. 자, 그래서 삥 뜯을 때 같이 뜯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한 15년 넘은 문제인데요. 바로 수수료 4%라고 하는 거, 수수료 4%, 한 15년 사이에 한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수수료가 3번 나와요. 모두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주제. 키워드 뭐라고요? 위탁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위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위탁이라고 하는 거. 자, 이 하나로 다 날리는 거야. 키워드 위탁. 그리고 분명히 이 단어는 어디에? 제일 뒤에 있겠죠. 틀린 걸 고르시오. 길게 깔아놓고 위탁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수수료 몇 프로? 4% 이렇게 녹각합니다. 두 번째, 임원이라고 하는 거 검토합니다. 임원의 자격,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느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의미 없고요. 답 안 되는 거야. 자, 기승전결하면 기초가 되는 개념. 두 번째 이슈, 중요 쟁점이죠. 임원의 선임 해임.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자, 이 조합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조합의 임원이라는 게 지금 조합장과 이사, 감사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라. 조합의 내부 의사 결정 기구에는 총회라는 기구가 있고 대의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잡다한 일들은 다 대의원회라고 하는 데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바로 임원의 선임 회의는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라. 이 얘기는 도시개발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 다 같이 시리즈로 갑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서 세 가지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냐 할 것이 겸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옳은 표현. 겸할 수 없다. 혼자 다 입차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없다 중에 옳은 표현. 이건 쟁점 안 되고요. 쉬운 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나와 있죠? 자, 키워드 뭐라고요? 대표한다. 그래서 앞에 들어갈 게 뭐라고요? 감사가. 어떤 경우에 뭐 알아서 나와.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키워드 2개입니다. 하나가 대표한다. 앞에 뭐가 있었나? 감사. 그 다음에 지금 선임, 조합,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친. 나머지 이슈들은 나와도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얘기는 좀 쉬운 주제가 될 텐데 하여튼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 관련해서 자, 총회가 있게 될 테고요. 대의원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21회 때가 나와서 그 후로 거의 안 나왔는데 정계 환임이라고 해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그리고 환지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 중에서 그저 이슈가 뭐라고요? 이문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이문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좀 더 응용 들어가면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자,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29회 때 출제가 됐었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100명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둘 수 있다, 뒤에는 두어야 한다. 하여튼 좀 이상한 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그 당시 29회 때 조합원 수가 100인인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오른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의 예시값으로서 100인인 경우 이렇게 뽑아냈던 거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 해서 도시개발법은 50명 이상, 그 다음에 정비법은 100명 이상. 그래서 앞에서는 둘 수 있다, 뒤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조합의 임원 등에 관한 주제 정리하게 되면 먼저 조합원 위탁,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파생되는 주제 4%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주제 있었고요.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총회 필수적 의결 사항 등 뭐라고요?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합니다. 이 정도가 조합. 그래서 다시 조합을 보게 되면요, 주요 이슈들을 확인해 볼까요?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 이렇게 갖다 보시고,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자, 위탁이라고 하는 거. 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이슈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 외에 임원호, 자, 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외에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주요한 이슈. 자, 그래서 지금 조합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자료가, 자, 지금, 자,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자, 위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텐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페이지를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확인을 좀 해보고요. 자, 문제 있고, 자, 시행자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대행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시행자의 경우의 수가 앞에서 공공시행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거 있었고요.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업 위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 이건 뉘앙스로 가셔야 됩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거. 자, 대행이라는 키워드. 자, 우리가 요즘에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킬 때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을 안 해주고 배달 대행 업체에 맡겨서 자, 배달을 대행하는 게 일반적인 유통 질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큰일이 아니다, 자그마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위탁은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자,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조합에서는 시군구청장, 행정청한테 어떻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뉘앙스로 가셔야 돼. 위탁이라고 하는 거, 높은 사람한테 어떻다? 부탁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위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시행자는요, 항만건설이라든가 철도건설,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수면 매립처럼 이렇게 좀 스케일
큰 일들을 높은 사람한테 다 위탁할 수 있다. 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을 가리켜서 바로 이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집장 사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뉘앙스가 하셔야 돼. 위탁은 높은 사람. 아까 해서 조합에서 부과금, 연체료 등에 대해서 시군구청장, 행정청에 대해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만건설 등 좀 스케일 큰 사업에 대해서 공적인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대행은 뭐라고요? 주택건설 사업자, 일반 건설업자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문제 볼 텐데 설계나 분양 이렇게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일단 문장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 등을 통해 조금 살을 더 붙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구조 잡으셔야 돼. 위탁은 높은 사람한테, 그 다음에 대행은 뭐라고요? 좀 밑에 있는 민간 업자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해서 요 정도 위탁 대행이라는 주제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미 한번 이제 국토기획법에서 봤던 주제인데요. 이거 외우셔야 되죠.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27회 때 답을 뽑았던 쟁점. 자,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함에 있어서 이 이익을 얻은 지자체라든가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분담을 요구했는데 지자체 장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약 하나의 도에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그 2개 이상 지자체 간의 다툼에 대해서 이것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미 문제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추익쓰거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자, 논리체계를 잡아야 돼.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때 자, 국토교통부가 있을 테고 국방부가 있고 뭐 이런 중앙 부처 사이에서 서로 예산 땡기고 할 때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하나의 지자체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누가? 바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중간 얘기가 하나도 이제 시험 지문에 안 나오고 마지막 결론 딱 치고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이런 문제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자, 비슷한 주제가 어디서 국토기획법 도시군기시설 사업할 때도 행정청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퉁쳐가지고 자, 우리 시험 범주 어디에도 기재부 장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재부 장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돈 얘기 행안부 장관. 오늘 돈 얘기 몇 개 나올 텐데 돈 얘기는 행안부 장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위탁대행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슈 삼아야 될 게 실시계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실시계 관련한 쟁점에서는 논의할 쟁점 하나, 둘, 2개 외우시면 거의 끝납니다. 물론 25회 때 좀 유치차라는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요즘에 출제 트렌드로 보게 되면 문제가 딱 정형화돼 있어요. 해서 자, 첫 번째 이슈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 계획 관련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1신 2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실시 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1신 2착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자, 실시 계획은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특히 주차장 많이 나왔었죠. 26개, 28에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9회 때 나왔던 거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출제 이슈. 그래서 그 문제가 31회 때 출제가 되면 도시 지역에서 용자 건축 제한 관련해서 자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높이 제한 120%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아주 디테일한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이 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을 우리는 앞에서 지정권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사람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야? 경우의 수가 국토부 장관인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 밑에 있는 사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뒤에 문제 볼 텐데 이걸 25회 때 유치찬란하게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저분한 문제고요. 요즘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자,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게 출제 이슈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실시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포인트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경면상이기 때문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면감 비증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면적 10% 이하의 감소, 이 정도는 어떻다? 따로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비 10%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까지는 경면상으로 봐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유력한 문제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실시계획 파트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딱 한 가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단어를 몰라도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20% 면적 감소하면 그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 15% 증액할 때 다시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비 15% 감액할 때도 어떻다? 큰 틀의 변화를 봐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숫자는 10%입니다. 10%의 면감 비증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 제일 유력한 문제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 면감 비증감. 제일 유력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주제가 29회인가요? 자, 본다.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다 하면 뭐라고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다. 이걸 시험 문제로 구성할 때 안 본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요. 본다. 예, 끝났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 국토계획법 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었죠.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뭐가 있었어요? 재복구, 두 번째 도시군계획사업, 세 번째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되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요. 사실은 수많은 인가, 허가, 신고자, 승인 등등등 한 20개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인허가 등등등이 어떻다?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구성할 때는 그 20몇 개 되는 것중 아무거나 하나 뽑아 바로 본다. 해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도 저도 다 귀찮으니까 옳은 것을 고르셔. 뭐라고요? 본다. 그냥 끝납니다. 옳은 것을 고르셔. 뭐라고요?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셔. 뭐라고요? 본다. 이 문제는 출제 기술상 무조건 옳은 것을 고르셔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20몇 개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설을 써서 본다. 이렇게 틀리게 낼 만큼 출제는 목숨 걸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20몇 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본다. 그래서 키워드 2개로 정리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셔. 본다.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두 번째 이슈가 지금 이 문제가 나올까봐 제일 걱정인데 어려워요. 면감 비증감. 10% 범주 내에서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실시계획 인가 파트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 걸 고시하면 인가를 요한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고, 또 숫자 20% 이렇게 넣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또 틀린 표현 되게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소가 돼야지 지문 보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본다, 옳은 표현. 자, 오늘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왜? 지금 제가 학원 강의, 이 공법 같은 경우는 21년차가 약을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외워요.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이 큼적큼적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이건 왜 틀렸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환장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답은 알고 있어. 답은 예를 들어 4번이야. 그럼 3번은 왜 틀렸나요?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제가 닭대가리도 아니고 21년 동안 어쩌면 닭대가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 수많은 법정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토시를 바꿔치기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낼 수가 없다고. 시험 끝나고 가슴이 끔찍한다니까요. 이거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지? 4번이 맞으니까 3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고객이라서 화를 낼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의 주제, 면감, 비증감, 본다. 점점 제가 강의가 줄여들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이제 존중을 하는 거야. 어차피 그동안 2번인가 3번 뺑뺑이 돌려봤는데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점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면감, 비증감, 완벽합니다. 이 정도. 특히 본다 이런 것들 내가 연구 많이 했어요. 아주 심플하게 뽑아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별 영향가 없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 왜? 주어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영향가 없는 거야. 2번 지문요. 자, 사업 시행자는 끄트머리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은 누구한테? 높은 사람한테 있었죠? 아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지방공사에게 나와 있죠. 공적인 주체니까 옳은 표현. 3번 지문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큰 의미 이슈는 안 됩니다. 숫자적인 포인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이거구나. 자, 제외하고 산정한다 해서 면적 산정할 때 어떻게 한다? 국공지 면적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게 도배하고 있어요. 해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면적 3분의 2인데 그때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더럽게 맨날 같은 것만 내고 지랄이야 그냥. 해서 이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뭐가? 1심 2착 이래가 있었죠. 1심 2착이 있으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착수 2년 옳은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 2착 3초 도시개발법에서 시리즈 1심 2착 3초라고 하는 거 1심 2착 3초. 그래서 1심 2착 1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30% 초과하면 그건 시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답이 정리되어 있어요. 1심 2착. 그 다음에 뒤에서 보는 훈련 자꾸 하셔야 돼. 모든 지문을 뒤에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2번 듣는 분도 있고 3번 듣는 분도 있고 1번 듣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1번 듣든 2번 듣든 3번 듣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거꾸로 치는 훈련 요것만 되더라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더럽게 어려웠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요 5번 같은 거 찍다 걸리면 쌍욕 뒤지게 처먹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환지 방식일 때 누가 지자체 등이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자체 등의 범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 몇 번 됩니까? 없나 어려워요. 일단 5번만 피하면 돼. 최소한 5번은 찍으면 안 돼요. 처음 보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뭐라고요? 바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개념이 있었죠. 그 지자체 등의 범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다고요. 마음이 지랄 같을 거야. 1번이 자꾸 가고 싶은데 그놈이니까 해서 보십시다. 만약에 명제가요. 국가 있고요. 지자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지자체 등이라고 그러겠어요? 국가 등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다시 법조문이 국가점, 지자체점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걸 법에서 줄여서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국가 등이라고 법을 분명히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등이라는 얘기는 뭐는 빠진다, 국가는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앞뒤 얘기가 안 맞아요. 앞뒤 얘기가 안 맞는다고. 앞에서 환지 방식을 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얘기랑 왠지 환지 방식일 때 국가가 시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논리 체계가 나온다고. 근데 법조문에서는 자 보십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서 일하겠어요? 안 합니다. 국가가 나서는 100% 수용이지. 사실은 지자체도 다 수용입니다. 근데 법조문 구조상 못 수용이 돼요. 자, 가십시다. 자, 제일 높은 놈 이름 불러준다고요? 지자체 등.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된다? 지자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법조문 보면서 제가 연구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거의 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야. 찍을 때는 볼펜 굴리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지역 이런 거 볼 때 어설프게 상식으로 하면 백발백중 다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을 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게 푸는 문제인지 찍는 문제들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돼. 찍을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찍는 사람답게. 그냥 볼펜을 굴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야. 왜냐면 찍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라고요? 착각을 유도하게 허를 찌르고 낸다고.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출제하면 수험생들 100% 5번 찍습니다. 다음 중 처음 본 놈을 고르시오. 처음 봐서 좋았던 건 딱 한 가지야. 대학 가서 미팅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그냥 뭐 성격 안 따져, 집안은 뭐 안 따져. 그냥 처음이니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인생이 꼬였잖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냥 볼펜 굴려서 그게 찍히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운명이 맡겨야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는데 낯선 얘기는 찍지 말자. 이게 부탁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 저부터도 찍을 때 자꾸 대박을 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찍어서까지 맞추고 싶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길을 가고 모든 사람이 찍어서 다 틀려. 전에 제가 이제 다른 학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별의별 게 다 상담입니다. 나는 왜 찍으면 다 틀릴까요? 이런 걸 상담을 해.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3개를 커버하고 2개 남았는데 그걸 찍으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 틀리는 거야. 성질나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찍은 걸 보면 딱 이제 이해가 돼. 2개까지 잘 왔어. 그리고 2 중에 잘 모르겠는 걸 고르시오. 무조건 이상한 걸 찍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대학 가서 미팅할 때 아니면 뭐 이제 첫 선보일 때 딱 그때만 찍는 거예요. 평생을 개고생. 다시 하여튼 이 문제는 5번만은 찍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지식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식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 계속 이제 외워야 될 항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찍는 것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문제. 자 이거 어려웠었다. 자 지금 규약에 포함될 사항이다 해서 환지 방식일 때 포함될 사항이 아니면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에서 지금 이게 지금 2가지 용어 나왔죠. 정관이 있었고 규약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뭘 작성한다?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찍는 문제예요. 환지 방식일 때 포함될 사항. 내용은 읽지 말고 포인트가 뭐라고요? 환지 방식 해서 이 중에서 환지 방식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찍어서 맞추는 걸 제가 풀기는 어려웠어요. 환지 방식. 일단 환지 방식 관련 있나요? 1번? 환지 방식 관련 있나요? 1번? 아니, 그 땅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나중에 뭘 한다? 청산. 환지 방식 관련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 예정지. 이건 당연히 환지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죠. 땅 어떻게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 세 번째, 보류지, 채비지. 환지 방식 관련 있나요?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몫으로 빼는 땅을 채비지. 그 다음에 시행자 외에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빼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자, 이건 모르시겠고요. 5번 질문.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미 공부하셨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이었었죠? 조합이었었죠? 조합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뭐가 되고 신고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요 5번 되는 거. 뒤에서 환지 방식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문제는 네 가지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키워드 그냥 다 읽지 말고 환지 방식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평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 환지계획 작성할 때 뒤에 설명드릴 주제인데 땅이 얼마냐라고 하는 평가는 기구를 가리켜서 토지평가협의회.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있었죠? 어디에서? 조합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조합에서 어떻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가 나올까요? 조합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로 나왔던 거,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조합과 관련되어 있고 이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하니까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게 출제 이슈였다고. 그걸 보고 나서 법조문 쭉 보다가 환지계획이라고 떴고 환지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 작성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뭐를 환자, 지금 규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에 포함될 사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약에 포함될 사항 뭐가 된다? 이런 내용들, 환지 방식에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자, 키워드 뭐가 되겠어요? 규약. 그리고 자, 수용 방식이 또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환지 방식에서 규약이라는 것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 이 아이들이 바로 규약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못 봅니다. 감만 잡는 거야. 진짜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 틀을 잡고 감으로 찍어가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 뒤지게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6개 과목 중에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죽을 맛 나는 게 공법이에요. 공법. 이건 뭐 규칙도 없어. 미친놈처럼 막 개판을 내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그 두꺼운 공법만 1200회짜리 교재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다 읽어서 외우겠다고. 그래서 한 2달 만에 포기를 하십니다. 왜? 2달 만에 포기하면 분들 진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어차피 안 되거든. 패턴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거 좋다. 변경. 이건 겁나 쉽지. 1심, 2착.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 2착이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틀린 걸 고르셔도 되겠죠? 시행자 변경서가 겁나 많다고.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되거나, 실시객 인가가 취소, 종류가 쭉 있다고.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1심, 2차. 자, 봐봐. 자,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죠? 신청 어디서 신청. 1년이죠? 이걸 6개월 감지잖아. 이걸 1년, 6개월 거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틀렸어. 기준점도 틀렸다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1심, 2차. 오늘 숫자 가지고 몇 개 설명드린 게 1심, 2착, 3초, 주상공 113회,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다고요. 답이 되는 숫자를 외우셔야 돼. 그냥 무작정 숫자를 외우시면 안 돼.
일신, 이착, 삼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은 3번 이렇게 뽑아내요. 자, 28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조합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반대. 2번 질문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길게 읽지 말고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받은 다음에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답 안 됩니다. 이런 것들. 3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포함돼야 된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정관에 포함될 상에서 한 20몇 개가 있다고요. 아무거나 하나 뽑아낸 거야. 환장하는 지문입니다. 그냥 패턴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3번 지문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더럽게 어려웠어요. 중간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 3분의 2분의 1 나오면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 넘어갑니다. 숫자 맞네! 라고 해서 이건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국공유지. 이게 포인트. 키워드가 뭐라고요? 국공유지. 포함 제외는 옳게 낼 수도 있고 틀리게 낼 수도 있으니까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키워드가 바로 면적 관련해서 국공유지는 어떻다?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답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옳은 표현. 없다는 전반적으로 틀렸는데 겸할 수 없다는 옳은 표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도 예를 들어서 3번쯤은 포함된다. 이건 간단하니까 겸할 수 없다인데 없다인데 옳은 표현. 이런 식으로 쳐 내려가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답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해서 하여튼 얇고 계속 얇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 자,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구성하는 영역이 있으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어. 거기는 아까 면감, 비증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건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그건 외워야 돼. 정확하게. 근데 나머지는 기본 틀 가지고 접근하실 것. 해서 답은 4번 27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문제. 자, 조합원 끄트머리 저당권자로 한다. 틀렸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예, 그거는 갔어. 저당권자 없습니다. 2번 질문.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예, 잊지 마세요. 조합원 자격 상실하는 경우는 땅 팔았을 때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소설을 쓰는 거야. 이런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 거야. 왜? 옳은 것을 고르셔놓고 개쓰레기처럼 어렵게 뽑아버려요. 전혀 법이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서 소설을 쓰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 틀렸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끄트머리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5번. 해서 쭉 스토리의 마지막 조합원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7회 때 나왔던 답인데 두 가지야.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위탁할 수 없다. 하나 뽑아주거나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수수료 얼마? 4%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고 한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50억의 삥을 뜯었다. 이 시군구청장이. 그러면 조합한테 얼마를 받아먹을 수가 있는가? 이 5%, 4%에서 2억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 그래서 자, 뒤에만 딱딱딱 끊어서 보는 훈련.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한 10초든 15초든 간에 지문 5개를 빨리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같은 지문을 보게 되면 머리가 핑핑 돌아버려요. 자, 이건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된 지문을 구성을 한 건데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어요.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 제발 부탁하는데 중간을 보시면 안 돼. 여기까지 가면 맞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야. 주어, 수로 끊어서 가는 훈련. 요렇게 가시게 되면 바로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때 나왔던 문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 옛날 문제.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옳은 표현. 2번 질문, 이사는 겸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옳은 표현. 겸할 수 없다. 자,
감사의 선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석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게 된다. 잘 모르겠고요. 5번 질문이요. 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경우수 따지면 안 돼요. 계속 바뀝니다. 이 경우수는. 그리고 좀 옛날 패턴 문제인데 그저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대표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대표한다는 명제 앞에 뭐가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누가 대표한다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경우수가 4개가 있는데 그건 분석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틀린 것인가? 자, 틀린 건. 그래서 5번을 이렇게 구성을 한 사례예요. 자, 좀 옛날 문제들 보니까 좀 쉽게 나왔던 문제들. 요즘에는 이게 24회 때 문제가 25회 때 가게 되면 좀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져요. 아까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명제 있었고요. 자, 그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던 게 27회 때 문제구나. 24회 때 27회 3년 주기였어요. 이 문제는 24회 때 27회 주기를 나중에 이제 문제 회차를 쭉 주제별로 분석하면 대충 윤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쯤은 이런 주제 한번 다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느낌들이 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는 다 회차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29회 때 문제 24, 27, 2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끄트머리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고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경우의 수가 국토부 장관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 얘는 답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이 얘기하고 바로 주된 사무소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가능하면 뒤쪽부터 보게 되면 그나마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외우는 지금 과정에서도 뒤에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겠고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얘는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은 경미한상이기 때문에 없다. 신고하면 된다. 자, 키워드 뭐라고요? 신고가 아니야. 이건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옳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아까 면접 포함 얘기할 때 국공유지 면접 포함. 국공유지가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인데 숫자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숫자 답 안 됩니다. 숫자 중에 답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버리셨어. 자, 아까 있었잖아요. 1신 2착 3초 이런 식으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등 이렇게 숫자 외워버렸다고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안 되는데 숫자 중에 답되는 것들은 반복을 통해서 그냥 1신 2착 3초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자, 조합은 될 수 없다. 왜 어려워요? 아까 27회 때 관련한 질문 결격사유 관련 조합은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가요? 이게 어려웠어. 자, 100인 조합원 대운을 둘 수 있다. 해서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를 어렵게 구성하려고 100인인 경우 둘 수 있다. 더 옳으면. 이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인 경우 어떻다? 두어야 한다. 만약에 정비법에서 조합원 수가 200인인 경우 이때는 어떻다? 두어야 한다. 그래서 앞쪽은 50인 둘 수 있다. 뒤에는 100인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해 보셨고 해서 자, 지금 이 문제 답은요 5번 좀 특이한 것을 29회 때 그동안 잘 안 내왔던 파트를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어찌 됐든 24, 27, 29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해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셔서 자,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아까 겸할 수 없다는 없다 중에 옳은 표현이지만은 그야 잘 모르는 없다는 다 틀렸다. 2번 질문, 자, 뭐가 될지, 자, 사업 시행자가 된다. 모르겠고요. 3번 질문, 오케이. 변경. 키워드 뭐가 돼요? 변경 나와 있죠? 1신 2착, 1신 2착 있었죠? 예, 그래서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3번 해서 이거 겁나 쉬웠어. 2번 겁나 어려워? 겁나 어렵다고요?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외워. 아까 수용 방식일 때 특례라고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게 있었고 제주 뭐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런 게 있었다고 2번 같은 건 무너지는 거야. 자, 1번 지문에서 대충 봐서 뭐가 없다, 틀렸다. 2번 지문 모르겠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답은 뒤에서 겁나 쉽게 기다리고 있어요. 답은 아주 쉬워요. 문제는 어려운데 답은 아주 쉽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아니 공부할 때부터 계속해서 몇 개만 기립값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디 있나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셔야 돼. 2번이 왜 틀렸다고요? 3번이 맞으니까. 2번에서 좌절 하시면 안 된다고 시험 보실 때. 시험지에서 좌절 금지. 답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좀만 기다려봐.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2번에서 좌절한다니까요. 2번 딱 보는 순간 개새끼 내가 진짜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니까 설명 자세히 안 해갖고 내가 2번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여기 얼굴이 딱 떠올라. 걸리기만 해봐 그냥. 근데 어렵다고요. 지문 중에 두세 개가 말도 못할 지문을 깔아버린다고요. 그때 욕 좀 하지 말고 진짜 우아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가셔야 된다?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은 표. 3번은 계속 내왔던 주제예요. 1신, 2차, 3초 이렇게 갔었고요. 4번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지자체. 자, 없다. 나이스. 괜히 다 읽었네. 없다 틀렸죠? 1번, 5번에 없다 틀렸죠? 벌써 두 개 가봐냈잖아요. 3번이 유력이 아닌 거 아니고. 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좋아. 도시개발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찍어가는 문제. 자, 아까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낮은 놈한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위탁은 일반 사업 시행자가 높은 놈한테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상식으로 가는 거야. 높은 사람이 이게 누구 있냐? 지자체 있죠? 그 다음에 관광, 공사 나와 있죠? 공사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사업 시행자 할 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 높은 놈이다. 공적인 주체다. 믿을 수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밑에 놈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보통 일반 시행자가 높은 놈한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 높은 사람 낮은 놈한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 가지고 가셔야 돼. 이 공사가 어떤 관광공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각종 공사 이렇게. 각종 공사. 자세히 보시면 안 된다고. 그냥 공사, 공공기관은 다 지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다 공공기관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자, 기역, 니은. 얘가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일단 위탁과 대행의 뉘앙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자, 30회 16번 문제. 또 이게 또 욕 나왔던 문제지. 그래서, 지난번에 뭐 나왔었지? 요게 언제야? 28회 때, 대행 얘기 나왔죠? 대행 얘기 나왔죠? 30회 때는, 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또 대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를 했어요.
지금 높은 놈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높은 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이 포함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거의 멘붕 같은 문제야. 자, 보니까 자 국가,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대한 것을 햄 키워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처음 나왔죠? 7년 만에 처음 나왔죠? 7년 만에 처음 나왔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뭐예요? 답 5번. 이 4개가 법에 나오는 전부예요. 아이, 뭘 또 메모를 하십니까? 우리 왜 약속했잖아. 오는 걸 모두 고르시오. 개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답 몇 번? 5번. 꼭 찾아보시라고. 이게 출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아까 28회 때 나왔던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를 올려서 이것도 한번 풀어봐. 이렇게 약 올리는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행케 할 수 있는 업무가 4개가 있다고요. 그 4개를 다 썼어요. 이 4개가 뭔지 저도 몰라요. 그냥 패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만 주의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주 나왔던 것들은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내면은 약간 트릭을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통 안 내고 항상 엽기적인 문제 시리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만 나중에 주택법, 건축법 이런 데 가면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씩 2개, 3개 이렇게 전체가 아니게 구성하는데 처음 나왔던 문제는 100%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답을 5번을 뽑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니면 해결 못 해요. 왜? 이걸 외운다 한들 딴 것도 낼 거거든.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규칙을 찾아보니까 이건 거의 95% 확률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어느 습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내고 싶어도요. 여기다가 뭔가 소설을 쓰려면 머리가 골치가 깨져. 뭔가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출제위원을 제가 좀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한 2번 정도 공적인 시험을. 그때 출제위원의 입장은 딱 한 가지예요. 아씨,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핵심이야. 하기 싫은데, 씨. 또 근데 출제 오류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적당히 짜게 있게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28회 때 대행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30회 때 그럼 대행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회 때 공법 문제가 더럽게 어려웠다. 근데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그 다음에 자 포함한다. 오른편. 그 다음에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없다. 틀린 편. 요걸 가지고 11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10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한 문제짜리는 주택법에서 미친놈들이 해당한다를 엄청 많이 깔았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당한다야. 그럼 답이 찍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답 5번. 그래서 저랑 제대로 공부했으면 제가 시킨 대로 했으면 그냥 10문제는 공법에서 11문제, 10문제는 날로 먹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어려워요. 절대 수험생이 외워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이 방대해서. 그 다음. 자,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처음 나왔어요. 자, 27회 때 끄트머리 가야 돼. 시행자가 부담한다. 나와 있죠? 공부 안 한 얘기는 뒤만 싹싹싹 대충 보시는 거라고. 2번 질문이요. 자,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이자. 이거 수용 방식 할 때 무조건 외울 숫자예요. 간단해서. 답은 안 되는데 외울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융자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죠? 뭐 그런가 보다. 부담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뭐 그런가 보다. 5번 기재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틀렸죠? 비용은 누가?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기재부 장관은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가 27회 때인가 구성이 됐고, 자, 국토기획법에서는 23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출제위원들이 겁나 연구 많이 합니다. 국토기획법에 있는 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있는 걸 정비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중에 30회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30회 때는 정비법에서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정비법에서 비용 부담은 지금 거의 30몇 년 만에 거의 2번째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근데 겁나 쉬워요. 뒤에 가면 없다, 틀렸다, 끝. 없다,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다가 부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뽑아준다고.
내용을 봐서 푸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제 이 흐름을 보면 비용부담 관련해서 23회 때인가 국토개혁법에서 비용부담,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비용부담, 그리고 30회 때 정비법에서 비용부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나머지 없다고 행함정 요 얘기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용부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실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본다 얘기하고요.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25회 때 문제는 유책이 뽑았어요. 이런 문제 요즘에 안 뽑습니다. 자,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기 포함된다. 오른편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간단한 패턴 갖고도 해결할 수 있고. 자, 끝머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대서 이걸 틀리게 뽑아서 지저분하게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가실 거고 3번쯤은 끝머리 첨부돼야 된다. 나와 있죠? 4번쯤은 끝머리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거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설마 호적 등본을 제출하시오 이렇게 안 된다고? 절차에 관한 질문. 이건 이제 좀 쓸데없는 의견을 듣는데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걸 윗사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끝머리. 자, 중요하죠? 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있었어? 면감, 비증감. 해서 10% 숫자 맞고요. 사업비 증액. 자, 증감에 해당되죠? 면적 10% 범준에서 감소. 그 다음에 사업비 10% 범준에서 증액 또는 감액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출제 트렌드를 보면 제일 유력한 게 5번 질문이에요. 면감, 비증감. 그래서 답은 좀 밋밋하게 2번. 대신 제출, 첨부, 이따우 것들은 절차 중에 절차니까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비슷한 질문 또 제출하고 통제하고 첨부하고 이런 게 튀어나와. 법조문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약간 흔들어주는 식의 질문을 구성을 해요. 자세히 보면 말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래서 25회 때 문제 보셨고, 그 다음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29회 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의견 듣는 겁니다. 요거 틀렸어요. 안 중요하다고. 우리가 외웠던 면감, 비증감, 본다, 면감, 비증감, 본다, 면감, 비증감 이렇게 배우셨다고. 아까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리게 뽑았잖아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의견을 든다고. 근데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든다라고 해서 틀리게 썼다고. 지난번 문제를 보고 베낀 거야. 아까는 의견을 듣는 주체가 시도지사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해서 틀리게 뽑았고, 이번은 국토부 장관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봐요. 자, 1번 지문 같이 비교하면 이거 2번 지문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유치하게 뽑았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번은 국토부 장관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해서 또 틀리게 뽑는다고. 그래서 가치가 없고 요 문제가 29회 때 문제 훨씬 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29회 때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자, 요거 1번 좀 어려웠고요. 2번 자,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제출해야 된다.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문제 뭘 고르라고 했어? 옳은 거. 그럼 틀렸겠지. 이렇게 가신다고. 아까 첨부하고 제출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흘려가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자, 본다. 오케이. 답 3번 되겠죠? 본다. 오른편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에는 수많은 인허가가 있어요. 수많은 인허가.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를 하나 예시를 한 건데, 이게 20몇 개가 있으니까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옳은 표현.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옳게밖에 구성을 못합니다. 설명 지문에다 안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이건 본다. 실시계획 파트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면 답이 뭐라고요? 본다. 또는 이제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인가를 받는 실시계획 중, 자, 면적 100분의 20 감소라고 돼 있죠? 이때는 다시 인가 받아야 되죠? 인가 받아야 되죠? 면적은 10% 범주 내에서 감소. 앞에 숫자는 다 10%라고 그랬어요? 면감, 비증감, 사업비는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면감, 비증감, 이건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숫자가 얘는 20%니까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 정도. 5번 신청. 이선 키워드 변경이죠? 변경이죠? 수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외우셨잖아. 1신 2청. 1신 2청 있었잖아요. 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또 6개월 뽑아냈죠? 1신 2청. 3초. 이런 얘기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수행자 변경 사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키워드가 뭐냐면 뒤에 있다고, 뒤에.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당한다고요. 뒤를 짝짝짝 치고 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25회 때 나왔고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유력한 문제는 본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면감, 비증감이 훨씬 더 유력해 보여요. 왜? 29회 때 본다 나왔으니까 얘를 빼고 출제할 것 같은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아마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뽑겠죠. 지난번 시험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이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면감, 비증감.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 그 다음에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문제 답은 본다 해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 확인합니다.